아유, 오셨습니까? 예. 죄송한데, 여기 그 팀장님 뒤에 저 자리를, 책상을 주시고, 저 의자를 하나 주세요. 예, 예. 예, 거기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치마를 입어서 저게 낫지 않아? 그게 그치. 조심해요! 너 저 카메라가 이씨. 너 종신계약 할 뻔했어, 나랑. 그런가? 미안해. 예, 오케이. 다시 할게요. 쏘리.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기 봐요. 자, 플랜상, 봐봐. 예를 들어서, 6월, 7월, 8월, 9월. 자, 이렇게 딱 쳐요. 예를 들어서 매출 범위가 여기에서 이렇게 곡선이 떨어진대. 그럼 이때, 자, 이벤트 또는 프로모션.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제가 이걸 가지고 논리를 한번 짜볼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맥락이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해야 한다 라고 하면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 이건 신규야? 아니면 유효야? 둘 다? 이걸 먼저 구분해야 되는 거야. 이거요? 이걸. 자,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잡을 거냐면, 보세요. 만약에 이게 무조건적인 곡선이다 라고 하면 8월 달에 뭐 예를 들어서 여자 고객 리스트가 있겠죠. 그럼 그 고객에 대한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대입 가능성. 이때 고객을 가지고 프로파일한 상태에서의 대입 가능성을 6월부터 디자인하겠어. 이 논리 이해해요? 자,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염색을 했어. 자, 30대 후반의 여성 고객이래. 자, 결혼을 안 하셨대. 근데 직장이 우수해. 그럼 이 사람은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어려 보이기 위해서 염색을 이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제한성. 왜? 어차피 이때 떨어질 거니까. 다시 말해, 신규에 대한 시나리오는 뭐가 어려워? 그렇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죠. 근데 유효는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 그럼 데이터에 대한 프로파일만 디자인이 나올 수 있으면 이걸 가지고 시나리오를 구축해서 내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뭘 잡을 수 있는 거야? 아예 방어를 잡을 수 있는 거야. 이해가세요? 우리가 이제 오픈을 어디다가 할 거야? A라고 하는 지점에 오픈을 할 거야. 근데 A라고 하는 지점 자체가 이 흐름이래. 이게 특성이래. 도시의 색깔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아예 연간 플랜 자체에서 이걸 예측하고 이때부터 작전이 들어가서 이때를 감안할 수 있는 디자인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고. 이런 논리입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이게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타 지역에 따라, 그러니까 타 지역 중에 유사상권에 비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비교 분석한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시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걸 볼 수 있지. 이건 언제 하는 거야? 그래서 오픈하기 전에. 제발 부탁인데 저한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제발 자리 다 정하고 오지 말라고. 그런 거 하지 마. 왜 다 정하고 안 되는 데에다가 막 갑자기 해가지고 사람을 어렵게 해. 못 이기는데. 더 어려운 거 뭔지 알아요? 되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에다가 자리를 한 상태에서 걸었어. 어떻게 객단가 올려?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신이야? 브랜드 가치를 이미 이렇게 그렇게 정해놓고 고객도 올 수 없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승부해? 물론 결과는 내죠. 결과는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 그런 거.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 제일 별로야.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픈하기 전에 다 털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유사상권에 비해서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의 뭘 줄이자? 리스크를 줄이자. 이 이야기예요. 자, 거기에 대한 분석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말씀드리지만
우리 팀들은 제가 해드릴 거야. 어느 정도 해드릴 거고, 해석점까지 보내드릴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선 뭐, 이거는 이제 이 서울대학로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냥 흐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오픈하시면 안 돼요, 원장님. 아시죠? 또 해야지. 뭐 이러면 안 돼. 돈 많이 모았으니까 해야지. 안 돼요. 상가나 아파트 사세요? 예, 제가 이번에 아파트 계약하면서 느낀 거야. 내가 왜 그랬지?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를 건데. 아, 오케이. 미안해요. 자, 이게 흐름이 전체적인 서비스에 관련된 패턴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선정한 지역에 주중과 주말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결정이 되잖아. 재밌는 건 주말의 비중이 너무 과하죠. 너무 과하죠. 자, 그리고 보세요. 토요일, 일요일이 너무 절대적이야. 화요일이 유유야. 금요일이 애매하지. 그치? 자,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우선 이거 보고. 그렇죠. 언제 쉴 수 있다가 정해져요. 자, 그러면 얘는 영업시간이죠. 영업시간을 유추할 수 있어요. 단, 어떨 때? 대분류죠. 그렇죠. 우린 살롱이라고 하는 소분류를 잡아야 되는데 대분류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야 라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대분류 안에서 웬만한 거는 다 이렇게 좀 결정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도시의 색깔 자체가. 느낌이 오시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패턴 자체가 어떠하다? 요일에 대한 흐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요일에는 우리가 직원을 몇 명을 더 써야 되고 이 요일에는 우리가 직원을 몇 명을 덜 써야 하고 그래서 직원을 얼마만큼 더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인턴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매니저의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 자체를 요일에 대한 이야기에서 만들어내고 근무 시간에 대한 이야기로 구분할 수 있어. 왜? 자, 디자이너라고 하는 프리랜서의 형태를 보시면 계약서가 다 별도로 구분돼야 되는 건 아시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지금 구분해도 돼. 저희가 창업교육이니까 인센티브율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걸 설명 시간이 있는지 제가 까먹었어. 커리큘럼 까먹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디자이너별로 이게 정착지원금을 기반으로 한 비용 처리에 대한 계산법이 10명이라면 10명이 다 다르다고. 지금 우리나라의 약간 현실이. 프리랜서니까.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일에 대한 이야기도 흔들 수 있지만 일정도 흔들 수 있어. 뭔 말이야? 적게 일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거 있죠. 선수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장인의 색깔과 상인의 색깔이 있어요. 장인의 색깔은 뭘로 하는 거야? 몸으로 하죠. 10시간 해야 돼. 상인은 걔네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약간 사자, 동물의 한국 좋아하세요? 이게 사자가 사냥하는 거 외엔 뭐 하죠? 자죠. 그거 돈 벌려면 배려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정말 3천을 하는 평균 3천이야. 그럼 그들의 휴식을 우리는? 당연한 거야. 3천을 서포트하는 인턴이 한 명 있어. 걔는 뭘 줘야 돼? 세상 모든 사랑을 다 줘야 돼. 근데 이제 관리자들이 야 너만 잘났어? 너도 청소해. 너도 뭐해. 사실 이게 에너지 소모율로 보잖아요. 이치 안 맞아요. 이치 안 맞아요 그거.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오너들은 원한다? 뭘 위해? 공평을 위해서. 근데 공평은 돈 버는 방향은 아니에요. 공정이 돈 버는 방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러면 선수의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면 뭐가 유용해진다? 직원을 구하기가 유용해진다. 자, 또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일별, 시간대별 디자인이 나오죠. 시간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요일에 대한 부분들이 쫙 깔리는데 역시 여기에서 딱 눈에 띄는 뭐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는 뭐 당연하다 치고 근데 그 외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일 매출에 대한 이야기가 강한 애가 월요일과 수요일. 이 두 요일이 이제 빛나죠. 그 다음에 목요일. 그럼 이때는 누굴 배치해야 되는 거야? 센 놈.
인턴은 경력자. 라는 것에 대한 비율 자체를 구분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시간대는요. 역시 시간대별로 이제 구분이 되죠. 자, 이때는 뭐 거의 이거야. 뭐 이것도 거의 뭐 별로고. 근데 돈을 돌릴 때가 딱 요 정도잖아. 그러면 오픈은 11시부터. 그렇죠? 마감은 9시까지로 구분을 바꿔버릴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애들이 또 요즘 트렌드에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부제. 마지막엔 누가 한다? 상인을 써요? 장인을 써요? 끝 시간. 바로 왜 이래? 끝 시간에. 장인을 쓰시는 겁니다. 상인은 빨리 집에 보내야 돼요. 뭘 위해서? 휴식과 그들의 윤택한 혜택을 위해서. 그래야 그들의 뭘 만들 수 있다?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다. 네. 자, 여기 제가 이런 표현을 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선수들을 뇌리에서 지금 떠올릴 수 있죠. 물론 제 말이 무조건 법은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많은 그 샵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보니까 이제 그러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그 매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아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첫 번째, 휴무일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근무 시간에 대한 탄력적 조절로 선수에 대한 만족감과 매출을 끌어내는 방향, 선수 타입을 기준으로 나눠서 디자인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요걸 성별과 연령대로 변태같이 또 구분해 봤어요. 자, 딱 보면 여기서 재밌는 논리가 있죠. 50대가 많아요. 재밌는 논리예요. 왜죠? 서울대학이면 젊은 애들이 많아야 되잖아. 근데 나이가 든 사람이 좀 더 많대요. 이런 건 어떤 논리야? 사이트마다 원주민이 사는 곳의 형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거야? 이렇게 통계가 나온 건. 그 사이트에 있는 젊은 애들은 어떤 애들인 거야? 단기 뭐라고 해야 되지? 세입자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단기 거주에 해당하는 거죠. 다시 말해 나라에 등록이 되지 않은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누군 거야? 집주인인 거예요. 그럼 돈 누가 써요? 집주인이죠. 그래서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예,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왜 내가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디자인을 했지? 집주인이 이렇게 많은데. 예, 망해보니까 아는 겁니다. 물론 뭐 성공도 해봤는데 뭐 많이 날려가서 그랬지. 그래서 X가 돈이 됐구나. 걔네는 젊은 애들이 안 가더라고, 비싸니까. 근데 잘해. 이런 거죠. 자, 이해 가시죠? 그러면 타겟층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타겟층을 기반으로 해서 뭘 만드는 거야,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 상품에 대한 제품의 방향도 구성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컬러다 라고 하면 컬러는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딥한 느낌이 좋겠죠. 진한 색. 난색과 한색 중에 뭐가 강해야 돼? 나이가 높으면. 화사함을 위해서 난색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일본 제품보다 유럽 제품이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도시의 색깔을 태워서 제품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상품과 함께 만들어지면 이상적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쁘게 구분해 봤어. 근데 남자가 조금 더 많대. 자, 조금 더 많은 거예요. 이건 뭐야? 그냥 평균적인 거야. 원래 인구 비중 자체가 남자가 더 많아요. 불편하게. 네. 여자가 많은 도시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많은 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불편하게. 남자는 돈이 돼야 안 돼요. 자, 이 편견도 제가 근래에 그 남자 머리로 매출 많이 하는 친구들과 소통을 하면서 느낀 건 남자 머리로도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관리했었던 과거형이에요. 지금은 안 해요. 관리했었던 이제 하남 스타필드점 그 신세계에서 이제 활동을 과거형이죠. 우리 다 했었었는데 제가 두 분 들어오시기 전에 처음 들어가서 부임했을 때
6천이었던 걸 1억 2천까지 만드는 딱 3개월이었거든요. 딱 3개월. 그 3개월을 만드는데 가장 재밌게 표현했던 건 두 가지였어. 하나는 펌을 안 해. 그 샵이 펌 비율이 너무 낮고 세치 커버랑 커트만 막 죽어. 와! 막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제가 처방할 수 있었던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런 거 있잖아. 막 펌을 해보고 싶은 그런 디자이너의 그 약간 욕망. 막 상해,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분명 어제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았는데 교육을 받으니까 뭔가 이런 거 있잖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번에 배웠는데 해보고 싶어. 안 나올 수 있겠지만 나 해보고 싶어. 이래가지고 갑자기 좀 올랐고요.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남성 고객으로 했었던 그 약간 힐링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두피 케어를 해서 이제 재우고 가는 거 50분짜리. 그래서 커트랑 해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저희가 케어룸이 있었는데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귀신 나온다고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남자 고객들을 다 만들어서 딱 3개월 만에 6천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뭐 제가 손을 놓고 이제 또 뭐 다른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남은요. 하남은 남자 소비 시장이 높아요. 예. 거기는 맨즈 존이 따로 있어요. 왜죠? 남자들을 위해서. 구분 자체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남자만 많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소비 연령은 분명 존재했어. 그래서 돈을 끌어낼 수 있었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타겟팅을 하는 상권이 어떤 연령이 많고 누가 중심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소득 수준까지도 나와요. 상권 조금 더 늦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시스템상 비즈니스의 방향으로 설정하면 뭐가 된다? 매출이 된다. 이 이야기예요. 재밌죠? 오케이. 10분 쉬었다 갈게요. 자, 인구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야, 이건 좀 너무 오바고요. 자, 여기부터 가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사이트는 이제 그러하죠. 그러한데 이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구분을 지었고요. 그리고 연령에 대한 구분을 지었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에 해당한다? 메뉴를 설계하는 그런 방식이라든가 객단가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론에 이제 기획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논리상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비즈니스를 할 때 이게 상인과 장인에 대한 싸움이 이제 우선 있고요. 선수라고 하는 이 타입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객단가랑 고객 수의 싸움도 있어요. 선수가 만나는 싸움이라는 게. 근데 이건 타고나는 거거든? 근데 이게 결정되면 이게 결정돼. 이게 어쩔 수 없이 색깔 자체가 상인의 색깔을 갖는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이쪽으로 와요. 물론 고객 수로 상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고객 수로 상인이 되는 경우를 비춰보면 대부분 이 상인의 색이 너무 진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 상인의 색이 진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 어쩔 수 없이. 제가 펜을 좋아해요. 이쪽으로 가. 어쩔 수 없이. 이해가시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선수를 보유하느냐는 어떤 상권에서 싸우느냐와 그렇죠? 비례할 수 있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규가 막 미친 듯이 몰려 들어오는 신도시야. 그러면 누가 유용하다라는 거야? 장인이 유용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 근데 얘네들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설득을 해야 돼. 이해를 시켜야 돼. 모든 걸. 납득하면 해요. 근데 그 이상은 안 해. 왜? 그 이상 안 해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 자체가 뇌에 있어, 이 사람들은. 타고나 있다고,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남자가 많대. 남자가 많으면 남자가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러면 상권 자체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봤었을 땐 장인이 맞아요. 쳐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장인이 맞는 거야? 속도가 빠른 장인. 그러면 상담에 대한
이런 그 면접을 할 때 우리가 인터뷰 하잖아요. 인터뷰의 방향에 뭐가 필요한 거야? 속도. 다시 말해 뭐 일시 수용력. 한 번에 한 시간에 몇 명을 깔 수 있느냐의 능력 자체가 뭘로 반영되는 거야? 매출로 반영되는 거예요. 재밌는 논리. 공간은 되고 10평에서 괜찮겠고 그럼 뭐 5분 안에 쳐야 돼? 재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능력, 뭐 물론 이거는 경영학적인 건데 이게 모 집이 시작이고 그 다음이 담는 능력이잖아요. 그 다음이 만족시키는 거거든? 여기까지 가는 게 10년 회사예요. 10년 넘는 브랜드가 여기까지 가요.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 못 가고 어디에서 끊어요. 여기까지도 안 와. 대부분 여기서 날라가. 평균 재방률 몇 프로? 20% 안 돼요, 여러분. 6개월 평균으로 잡으면 프랜차이즈 다 뒤져봐도 6개월 안에 20% 넘는데 거의 없어요. 재방률이. 되게 귀여워. 걔네 뭐 하는 거야? 제가 뭐 아까도 이제 뭐 좀 다른 지역에서 이제 많이 와요, 문의가. 많이 문의 와서 이렇게 제가 지표를 받아보면, 체크리스트 보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물어보면 실례일까? 뭘 물어봐? 근데 진짜 머리 못 하세요? 머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때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네이버 봤을 때는 좀 샵은 멀쩡해. 애들도 멀쩡해. 근데 왜 안 와? 이거죠. 그래서 얼마나 소름끼치게 머리를 못하면 안 올까? 이게 물어봐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좀 했단 말이지, 이걸 보고. 어떡하지? 뭐 이런 느낌. 자, 다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받아들이는 능력이 아까 말씀드렸잖아. 뭐 있다고? 이게 놓자고? 도달값이 있고요. 그 다음 뭐 있어? 수용값이 있고요. 그 다음 뭐 있어? 그 다음에 재방문. 여기까지 있는 거야. 재밌게도. 그러면 여기에서 딱 나오는 느낌에서 남자가 많대. 그러면 쳐내야 되잖아. 그러면 남자를 위해서 노출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남자를 위한 노출이 높아야 된다라는 게 정석이나 사실 남자는 이거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감사하게도. 그럼 뭘 줄일 수 있어? 그렇지. 여기에 대한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우리가 해야 될 액션을 줄여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들은 뭐가 필요한 거야? 도달값. 도달값 뭐예요, 이거? 선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선. 그러면 수용을 한대. 이건 뭐가 해야 돼? 공간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 심지어 뭐 또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간단하게 마음도 있어야 돼. 빌어먹을 것들이 안 받아. 네이버 다 박아놓고. 예.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들면 이제 재방문까지 가는 건데 우리가 이 지표를 보고 어느 선까지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공간 안에서 어떤 선수를 배정하느냐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설명한 거예요. 자, 네, 죄송해요. 너무 심오하게 또 가면. 그러니까. 자, 그러면 시간대별 유동인구를 또 구분했죠.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이 지표로 보면은 늦은 시간이 제일 많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 늦은 시간은 뭐다? 모든 직원들이 싫어하니까 돈이 필요한 장인이거나 신규 디자이너, 신입 디자이너에게 구분해서 배정을 했었을 때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렸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주중과 주말을 기반으로 해서 구분해놨어. 그렇죠? 주중이 많고 주말이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는 높은 수치예요. 이틀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나서 요일은 자,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여기에서 움직이는 사람의 숫자. 이 숫자는 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을 배정할 수 있는 우리가 시나리오를 짤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느낌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건 사람이 그 시간대에 많다가 꼭 우리 셀럽에 많이 들어온다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가능성이. 그 가능성을 잡을 수 있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온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죠? 흐름은 알아야 되니까.
구인 광고의 방향이 뾰족해질 필요가 있지. 누굴 타겟팅하는 거야? 자, 남자 머리에 자신 있는 선수를 유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뾰족하게 그들을 위한 구인 자체가 만들어졌을 때 성과를 내기 유용하다. 이 개념인 거예요. 자, 그들은 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노출값? 없어도 되죠. 왜죠? 남자 고객들이 나이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머리에 변태 같은 집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네이버 잘 안 텁니다. 예, 네이버 잘 안 털고요. 그리고 한 번 인연이 된 살롱을 버리는 경우는 정말 샴푸할 때 때리거나 정말 오래 기다리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 인연이 되면 오래 갑니다. 네, 의리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재밌는 논리. 자, 우리 여자 디자이너 분들이 남자 고객을 대하는 그 방향 자체가 단가론을 이 고객이 몇 번 오면은 내가 단가를 쳐야지? 는 잘못된 거죠. 언제부터 하죠? 첫날부터 하죠. 한국은 무조건 첫날부터 합니다. 왜죠? 기준이 되니까. 비교를 사랑하는 나라. 예, 조선부터 지금까지 비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죠. 그래서 첫날의 가격이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5번 만나고 나서 단가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모험 심리는 예, 뭐 그닥 그렇게 좋은 심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에선. 이해가시죠? 자, 요 논리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고 이걸 또 정리를 해놓은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장 인구로 한번 가볼까요? 자, 직장 인구가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직장이 있다라는 가정이 된 거고 그 직장에 편성인데 직장에 또 여자가 많네요. 같은 지역이에요? 네. 그럴 수 있죠. 왜죠? 남자가 많은 상권이었으니 여자가 많죠. 왜냐면 이 직장에는 서비스업도 포함되어 있을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타겟팅이 또 이쪽도 매력적인 거죠. 그럼 이들의 움직임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불편하네요. 왜? 40대래요. 예, 40대 남자가 많아서 40대인가? 이거는 저희가 더 많이 뒤져봐야 되겠지만 어찌되었건 40대랍니다. 그럼 여기에 대했을 때 그들의 동선에 우리가 어떤 시도를 제안할 건가? 40대가 메일 세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쉽지 않죠. 40대가 옴브레의 가능성은 쉽지 않죠. 너무 크게 웃으신 거 아닙니까? 원장님? 예. 왜 우리 40대도 할 수 있어요? 자, 어찌되었건. 자, 그래도 감사한 건, 30대, 50대가 비등비등해요. 예. 자, 그렇다 하더라도, 딱 이 지표 보면, 여긴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청담 오리지널이야. 오리진이야. 청담 오리진이 옴브레 못해요? 할 수 있죠. 자, 옴브레의 천국인 홍대에 클래식한 비다사선 커트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 경험자라서 지금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자,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만들어지는 이 내용에서 두 가지를 항상 보셔야 되는 거야. 도시가 갖는 이미지라는 게 하나 있고요. 온라인 안에서의 새로운 상권의 이미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다른 영역이에요. 여기에서의 이미지가 무조건 여기로 온다? 라고 하는 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아름답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주목을 받으면 여기에 고정관념을 깰 수 있습니다. 깰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아요. 자,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연이 있어가지고 지금 돈이 많지 않아. 돈이 많지 않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논현에 오픈을 했는데 신논현에 A급, B급, C급 중에 난 돈이 없어서 D급으로 들어갔다라고 쳐요. 예를 들면 그럼 못 이겨요? 아니라는 거예요. D급의 입지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잡으면 온라인을 A급으로 선정이 되잖아.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포지션을 첫 페이지에 어느 정도의 구분,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어느 정도의 팔로워 수와 구분이라고 하는 온라인 상권과 온라인 입지의 영향이 강하잖아요.
그럼 얘가 좀 미흡하더라도 얘가 먹는다고. 뭘로 먹어? 모집에서 먹어요. 온라인은 모집에서 먹는다고. 감동을 계속 받아서 오래 유지되는 게 온라인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얘는 여러분 여기에선 영향을 미치지 않아. 어디서 영향을 미쳐? 여기서 미친다고. 여기서 굉장히 강력해져.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상권이 초 A급이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어. 뭐만 있으면. 온라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그만큼 안 해도 돼. 나 온라인 못하는데 어떡하지? 돈을 쓰세요. 전해. 해보니까 그래. 자, 그럼 재밌는 논리. 자, 보세요. 내가 월세를 1,000만 원씩 내고 있어. A급 상권을 하기 위해서. 이 경우랑 내 사이트를 인스타그램이 되었건 내 네이버를 내 거를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오버하고 500만 원 주고 내가 이거 만드는다 구축했어. 이걸 강하게. 그러면 두 개 중에 똑같은 돈을 소비했잖아. 뭐가 남어? 이거 남어. 이거 내 거야. 이거 끝까지 내 거야. 이거는 얘는 아니야. 지금 권리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권리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한 거의 절반? 절반이면 진짜 잭팟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3분의 1 받으면 진짜 잘한 거예요. 요즘 권리 없어. 그런 거 없어. 불가능하다고. 돈을 아무리 발라도 못 건져요. 근데 온라인은 그건 영원히 내 거야. 이건 영원히 내 거야. 거기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시면 좋다는 뜻이야. 자, 너무 또 멀리 갔어. 미안. 자, 다시. 지금 보시는 게 그런 이유에서 이제 파생돼서 거기까지 간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나리오 자체에서도 우리가 뭘 구분할 수 있다? 상품에 대한 방향 그리고 고객을 바라보는 그 우리가 준비되는 그런 자세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너무 직장 인구가 많대. 그런데 40대가 많대. 머리 쉬워? 어려워? 죽이고 싶죠. 너무 어려워. 40대. 그쵸? 공감하시죠? 너무 힘들어. 그쵸? 왜죠? 그들은 알아. 뭘 알아? 자신을 알아. 다 알아? 자신을 아는데 자신을 몰라. 자신을 안다는 건 뭐야? 나 그 머리 안 어울려. 왜? 20년, 성인이 돼서 20년 동안 해본 머리 다 해봤어. 그래서 알아. 근데 자신이 몰라. 뭘 몰라? 자꾸 전지현이 되겠대. 미칠 것 같아. 안 되는 걸 자꾸 되게 해달래. 어려워. 그런 논리죠. 그럼 머리 잘해야 돼, 못해야 돼, 디자이너가. 40대 만나려면. 여기서 완전 박살나요. 초급 디자이너 가지고 40대 붙으면 누가 이겨? 무조건 40대가 갖고 놀아요, 초급 디자이너. 눌러버린다고. 이 느낌은 이해 가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급 디자이너가 40대를 누르려면 뭘로 가야 되는 거야? 뭐야? 월세? 온라인? 온라인? 어떤 온라인? 인플루언서급의 모집이 많이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시그니처 디자인을 잡고 들어갔었을 땐 닥치고 들어와요. 디자인으로 누른다고. 난 그냥 이 디자인 파는 사람이니까 이 디자인 살 거면 오세요. 그럼 닥치고 따라와요. 물론 뭐 리뷰에다가 뭐 이상한 짓도 하고 뭐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덤비진 않아. 뭐가 있으면 시그니처 디자인이 있으면. 이해가시죠? 아니면 또 이런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 시술, 다시 말해 디자인론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뭘로 싸우면 돼? 시술 공정으로 싸우면 됩니다. 무슨 말이죠? 곱슬머리를 잘 피거나 상한 머리를 잘 케어하거나 아니면 모발 케어나 그 두피 케어에 대한 명장들이 들어오잖아요. 초급 디자이너들 중에 서비스 좋고 그런 애들이면 넘습니다. 40대의 선을. 근데 그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해서 초급 디자이너가 40대의 고객의 성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특히 어디서? 아파트 단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소문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죠. 이해가시죠? 자, 다음. 자, 거기에 대한 해석. 자, 여기서도 재밌죠? 주거 형태. 이게 옛날 자료구나. sorry. 자,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의 가구 수와 그쵸? 그 외에 대한 부분들이 구분되고 그리고 세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구분이 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내가 타겟팅한 곳이
얼마의 가치의 부동산의 값이냐에 따라서도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막 뜬 데 있죠? 갑자기 과해진 데. 현금이 없습니다. 예, 현금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반포 뭔가 되게 있어 보이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원주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원주민은 가난합니다. 뭐만 있죠? 집값만 있죠. 집값이 있어서 껍데기 보여지는 건 이렇지만 미용실은 어디를 가죠? 세상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곳만 찾습니다. 대치동도 비슷한가요? 대치동은 돈을 엄한데 쓰죠.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식의 성장과 자식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모든 통장을 털죠. 예, 아름다움은 쓰긴 쓰는데 그 가치의 방향이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경험 많이 하는데 돈 정말 많이 쓰는 애들은 누구예요? 모자란 애들. 무슨 말이죠? 하루를 사는 애들. 하루를 사는 애들이 돈을, 자, 하루를 쓴다의 개념의 방향이 이런 겁니다. 무엇을 위해 하루를 쓰느냐? 별 얘기 다 한다, 오늘. 원장님들끼리 있으니까 좋은 거야. 자, 어찌되었건. 자, 왜 하루를 쓰죠? 그들은? 오늘을 위해. 자, 그거는 가난한 애들이에요. 원래 가난한 애들이 원래 삶의 비전이 없어서 하루를 쓴 애들을 상대로 미용을 하면 가난해져요. 우리도 가난해져요. 그 애들이 아니에요. 어떤 애들?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 마치 자기가 부자인 양 착각하는 애들 있죠. 그들을 상대해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예, 강남 언저리에 있는 그들. 예, 그들을 대상으로 해야 가장 부자가 되기 쉽습니다. 왜죠? 착각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열등감.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등감에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의 지장이 큰 소비로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별 얘기를 다 하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세대에 대한 퍼센테이지까지 나오죠. 세대에 대한 퍼센테이지도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왜죠? 세대가 클수록 부동산 값이 높죠.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값이 높다라고 하면 몰리는 사람들의 수준이라든가 소비에 대한 부분들도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으로 쭉 올라오는 것에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어요. 생각보다. 그것보다는 사이트가 이만한가? 그게 더 매력적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기반으로 하는. 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입지예요. 입지는 뭐죠? 장소입니다. 위치. 상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돈이 움직이는 약간 흐름의 권역을 보시면 되고요. 입지는 딱 고기, 거기 딱 이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교통과 건물을 가지고 유입 해석을 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통은 지하철 구간과 버스 정류장, 도로에 대한 사정이 모두 뭐다? 가치로 보여지고요. 건물은 연식과 층수, 규모, 주차장, 유명 세입자까지도 뭐가 되는 거예요? 건물의 가치로 보는 겁니다. 제가 신축부터 해서 40년 된 건물, 옆차기 하면 넘어질 것 같은 건물까지 제가 다 해봤거든요. 역시 건물은 신축이지. 아니면 리모델링. 오래된 데는 가급적이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추천 안 합니다. 제가 지하까지도 해봤어요. 8층까지도 해봤습니다. 건물이 좋으면 지하도 괜찮습니다. 건물이 좋으면 8층도 괜찮습니다. 예, 건물이 안 좋으면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 뭔가 방수가 안 되거나 뭔가가 안 돼. 자꾸 안 돼. 특히 주말에 안 돼. 자꾸 큰 이 버라이티한 게 자꾸 주말에 터져. 죽이고 싶어요. 예,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가봅니다. 자, 지하철입니다. 자, 물론 이게 도시의 색깔마다 틀려요. 서울, 경기는 이게 명확하고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구나 부산을 가더라도 지하철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지하철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재밌게도. 왜죠? 도로 사정이 좋아요.
사정이 좋아요. 자, 가볼게요. 우선 호선. 1호선부터 신분당선까지 다 갔죠. 아시죠? 1호선을 사용하는 평균 연령과 신분당선을 사용하는 평균 연령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야 되죠? 너무 답정론가? 자, 어찌되었건. 자, 새로 생긴 호선일수록 신도시의 성격을 띱니다.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건 환승이 안 되는 것과 4개 이상의 구간이 있다가 뭐가 되는 거야? 소비 타입을 결정할 수 있는 가치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뭐와 같은 시세와 같아요. 자, 그럼 또 어디 갑니까? 출구. 출구가 계단으로만 이루어지는 데가 있죠. 어디죠? 우리 1호선 라인.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 또 계단이 너무 많아. 정말 막 이런 느낌이다 라고 하면은 장사하기 힘듭니다. 자, 거리, 출구와의 거리. 무슨 말이야? 우리 살롱의 위치가 출구와의 거리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 자, 출구에 여기 나왔는데 여기에 있어. 지는 게임이에요. 자, 출구에 나왔어. 집에 가려고 출구에 나왔어. 출구에 나왔는데 샵이 뒤에 있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끝이야 그거.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요 앞에다가 배너를 세우거나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들고 서 있거나. 그거 안 하면 쉽지 않아요. 아니면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온라인.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도시 전체에서 비즈니스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대형 그 인쇄기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 간판집에서 이렇게 그 포스터 출력하는 거 있죠. 제가 포스터를 진짜 뻥 안 치고 한 40장 정도를 만들어서 이만한 걸 도시에 있는 모든 지하철 앞에 금요일 날 밤에 이제 공무원들이 안 움직였어요. 저희 때는 안 움직였어요. 지금은 세금이 부족해서 움직이는데 그래서 그 앞에다가 다 붙였고요. 저희 매장 걸. 심지어 버스 정류장이 유리로 되어 있잖아. 거기에 저희 브랜드 거를 다 붙였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왜냐면 뭐 다 지하철마다 저희 게 있었으니까. 계속. 예. 뭐 별짓 다 했어요. 전봇대에다가도 이렇게. 예. 뭐 그때는 이길 줄 알았지. 옛날 얘기예요. 자, 어찌되었건. 자, 출구 앞에서는 이제 그런 느낌의 전략이 필요한데 출구의 거리는 중요하다. 자, 출구의 숫자 중요합니다. 출구가 몇 개 있냐?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출구는 적을수록 이기는 게임입니다. 출구가 많으면 지는 게임이에요. 네. 왜죠? 어디든 나가기 편하니까. 그러면 우물상권이라고 해서 우물구조라고 해서 거기를 지나가지 않을 수 없다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많으면 퍼지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지하철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아요. 이해가시죠? 네. 자,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게 배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거지에 대한 부분, 전용도로, 시야, 이 4가지를 크게 보고요. 자, 배차. 근접한 위치일 경우 간격에 따른 주목성이 다르다. 뭔 말이야? 차가 정말 빨리 와. 그럼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없어. 안 보여. 안 봐. 왜? 차에 주목하니까요. 근데 배차가 좀 있어. 15분에서 20분 있어.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주목할 수 있다. 주목하면서 뭘 할 수 있다? 검색할 수 있다. 그러면 주목하면서 검색하기 유용한 문구가 나와야지. 뭘 잘해요? 궁금하죠? 뭘 잘해요? 네가 치기 귀찮으니까 내가 QR코드를 심어줄게 해서 저만한 크기에 QR코드를 붙여놔요. 찍어보게. 왜 이런 느낌이에요? 상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자, 주거지. 대규모 주거지로의 퇴근로 연결.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마을버스가 가는 곳이 있어요. 예. 대부분 우리 오래된 아파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덕과 산에 있죠. 제가 새로 이사를 갔는데 관악산 밑이에요. 잠자고 문을 그냥 거실에 딱 나오면 산이 앞에 그 연기같이 아지랭이가 막 올라오는 산이 있어요. 펜션 같아. 너무 힘들어. 입 돌아가. 평균적으로 4도가 추워. 산 밑이라.
근데 먼지는 없어서 나이스. 자,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거기를 올라면 못 나가요. 못 나가고 들어오려면 마을버스, 그 버스를 타야 돼. 그 버스를 안 타면 못 가. 그래서 저희 집이 지금 차를 2대 쓰는데, 인수별로 차를 사야 되나?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 중이야. 무슨 말이야? 그 주거지로 가기 위한 무조건적인 버스 이동이 있는 곳들이 생각보다 한국에 많습니다. 한국에서 진짜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 곳에 위치한 살롱은 잘 되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잘 돼요. 거기는. 예, 우물 구조의 시작이니까. 그들로 인해 시작이니까. 이런 것도 베이스. 자, 전용도로. 이동 및 시간 관리에 대한 편의성이 있다는 뜻이야. 뭔 말이야? 내가 그 샵까지 가는데 필요한 전용도로가 있다. 라고 하면 내가 그 샵을 선택하는데 유용합니다. 왜? 내 시간을 내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이런 논리도 있어. 내 시간을 내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의 마인드를 갖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 대부분 부자예요. 그분들은 버스 안 탑니다. 뭐 타죠? 지차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예, 택시도 안 탈 것 같아요. 지차를 탑니다, 대부분. 왜죠? 내 시간은 내가 결정하니까. 네, 이런 논리도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시야. 버스 정류장에서 얼마만큼 그 시야에 이제 들어오는 샵이냐도 중요할 수 있어요. 중요할 수 있어요. 약간 가보고 싶은 이미지 있잖아요, 껍데기가. 그렇다고 해서 로이머나 아니면 뭐 요즘 이상한 매장들처럼 막 알록달록하고 막 변태같이 막 이런 화난 데 있잖아. 눈에 띄지? 가보고 싶을까? 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남자입니다. 여자의 마음을 몰라요. 항상 이렇게 주목되잖아. 사람들이 볼걸? 보죠? 끝. 네. 안 궁금할 것 같은데? 그 휘황찬란한 거 요즘 막 아시죠? 막 반짝이가 같이 막 움직이고 바람 불면 막 휘, 해서 막 휘황찬란해가지고 확 막, 가보고. 안 가죠. 갈 가능성은 이럴 때 가죠. 어떨 때? 어떨 때? 매 세팅이 3만 원일 때. 혹시 내가 만날 사람이 정말 운이 좋게 좋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마치 다이소처럼. 네, 거기에도 뭔가가 있겠지라는 기대감에 가서 상처를 받죠. 네, 그런 논리.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도로 사정입니다. 자, 도로 사정 중요합니다.